예, 오늘은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투자 조정기에 부동산 투자의 전략 어디가 오를까라고 잡았습니다. 과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 내릴까요?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항상 부동산이라는 건 같은 시기를 보면 오름과 보합과 하락이 동시에 공존했던 겁니다. 서울이 오를 때 지방이 내린 적이 있고 또 서울과 지방이 같이 오른 때도 있고 서울 내릴 때 지방이 오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타이밍에 맞는 내 집 마련, 타이밍에 맞는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챙겨간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거로 짚어보면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조정기, 이 법과 규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보는 간략한 부분을 좀 소개할까 하고요. 이 부분은 순수히 저 차 대표의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저 차 대표가 만든 그러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틀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오랜 경험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그나마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그 불안감 내 집 마련할 때 그 불안감을 좀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좀 마련할까 합니다. 과거로 오늘은 과거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과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7년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07년에서 2013년 리먼 브러더 사태와 부동산 각종 규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2014년 규제가 풀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비쌀까요? 이 짧은 기간 5, 6년, 7, 8년을 내다봤을 때는 많이 올랐지만 우리의 국민 소득과 OECD 국가들 그리고 세계의 주요 이렇게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많이 높은 단계는 아니다. 그러면 계속 오를까요? 아니다. 순간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일정 기간 조정기를 거칠 거다. 그러면 다 조정 거칠까요? 아니다. 오르는 데는 오르고 내릴 때는 내리고 조정받을 때는 조정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정과 보합과 상승이 같이 공존하는데 어떻게 나는 선별해 갈까요? 그건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이런 부분이다. 과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001년에서 2007년, 2013년, 14년에서 2022년 이때는 가격이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으로 회귀하려고 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가만 놔둬도 될 뻔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순간 2017년 8월 2일에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파리 조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이 돈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규제 지역에 더 투자를 했고 규제 지역 인근을 투자를 하면 돈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니까 또 규제 2, 또 인근 지역 가다 보니까 규제 3. 그래서 지금 결국은 2020년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을 했고 또 5대 광역시의 대부분 가격 오르는 지역은 규제해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등으로 묶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내가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갈아타려고 했었는데 작은 집을 못 팔고 또 내가 투자를 좀 자녀들을 위해서 좀 사두었더니 그게 또 종부세에 폭탄이 돼서 그걸 또 갖고 팔지도 못하고 양도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5월 9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5월 9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그리고 지금 일반 과세로 갑니다. 일반 과세이면서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한테는 2% 장특공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물이 나올 시기겠죠.
그러면 지금은 가격이 조정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구간이 1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과거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2001년에서 2007년, 2013년에서 2002년 이때는 머리를 쓰지 않아도 그냥 사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었는데 이때는 누가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오르느냐의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나는 1억 올랐는데 다른 데는 5억 오르고, 나는 2억 올랐던데 다른 데는 10억 오르고, 그런 어떤 격차가 많이 생기면서 박탈이 많이 생긴 시기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규제가 들어가면 인근 지역, 규제 들어갈 지역 올라가고, 또 규제 들어가면 인근 지역 오르고, 예를 들어서 강남 오르고, 그리고 규제 들어가니 강북 오르고, 규제 들어가니 판교 분당 오르고, 규제 들어가니 일산 수원 오르고, 규제 들어가니 막판 오르는 지역 짧게 오르고 숨도 못 쉬고, 그러니까 이 물 들어올 때 팔아야 되는데 계속 더 샀다가 지금 현재 개구리 돼가지고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요것들이 또 다시 순환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런데 이때는 그렇죠. 머리 쓸 필요가 없죠. 시장 참여의 시기로 결정이 되죠. 시장을 빨리 참여한 사람이 전세 갭 투자를 하던 아니면 내가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살던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도 안 되고 힘들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 오르는 구간 2001년에 2007년 해봤잖아요.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오면은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이번에는 매물들이 시장에 굉장히 우르르르 쏟아져 나올 거냐? 물론 일부는 나올 겁니다. 종부세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는 분들은 나오겠지만 1주택자나 일시적인 2주택자 아니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실 분들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 걸로 보여집니다. 잘 모르는 사람만 내놓거나 자식들한테 너는 아버지가 이렇게 자수성가했으니 너 스스로 자수성가하렴. 나는 집 팔아서 나만 가져서 쓰겠다. 너희들은 내가 키워준 걸로 끝나. 이런 분들은 팔겠죠. 왜? 종부세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요즘 너무 어려우니 이 자수성가는 어려운 시기니까 개천에 용나기도 힘든 시기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아파트를 너한테 하나는 증여해 줄 테니 열심히 살아보렴. 그 대신 너 잘 되면 아빠 늙고 우리 어머니 늙으면 배신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화목을 유도하는 부모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대부분 화목을 유도하는 쪽으로 갈 거다. 왜 그렇죠? IMF 끝나고 가격 떨어지니까 팔어 제낀 사람만 지금 현재 가난하죠. 그리고 2007년, 2008년에서부터 2013년 사이에 뭐 하우스 푸어다 했던 시기였죠. 이때 많이 팔어 제낀 사람만 지금 슬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죠. 이 두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질 때 무조건 판 사람만 가난해졌다. 그리고 역시 두 번 2007년,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팔어 제낀 사람만 가난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떨어지면 가급적이면 꼭 부담이 되는 것만 팔고 유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팔 것들은 아예 내가 봤을 때 내 자녀한테 증여를 하더라도 오르지 않을 지역들을 팔 겁니다. 그러한 파는 사회적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떻게 발생될 거냐?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시장에 갑니다. 그러면 그 현재 가서 공인중개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죠. 뭘 물어봐죠? 전세의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그리고 월세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매매 물건, 매도로 나온 물건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뭐 이런 무슨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여기에 물건들은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정보로만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믿지 마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인터넷은 가공된, 그리고 또 무조건 호가 형태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공인중개사님들이 계시는 현장에 가면 이 인터넷 정보와 다른 것들이 많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항상 그래도 참고 자료를 하고 현장에 갔으면 좋겠다. 현장에 갔더니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데 한 4개 증상도 나타납니다. 1번 증상, 2번 증상, 3번 증상, 4번 증상이 있습니다. 갔더니 전세 매물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월세 매물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매 물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매수, 전세, 수요 이게 아예 없다고 보면 되죠. 이것은 시장이 외면받고 있기 때문에 얘는 폭락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가격이 하락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만큼 주변에 물량이 많이 나오고 수요는 없고 팔고 나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렇죠? 만약에 시장이 조정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얼른 팔아서 현금을 갖고 어디로 가려고요? 서울, 대도심, 내가 살고 싶은데 선호 높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팔고 대기하고 있다가 가격 싸게라도 팔아서 나중에 서울 가격 내릴 때, 조정받을 때 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들은 굉장히 위험한 시장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유 이거 물건 좀 싸. 이거 옛날에 호가가 얼마였고 매매가가 얼마였는데 이거 얼마니까 지금 사두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홀라당 사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보리자루. 꺼다 놓은 보리자가 돼가지고 나 다음 투자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팔 사람들은 과감하게 빨리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1군이죠. 1번. 전세 매물 많은데 월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어요. 월세 이렇게 월세는 사실은 살짝 무시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월세 시장은 주변이 역세권이거나 상업 및 업무 시설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는 약간 다르게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아파트 가격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전세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값을 올려줄 수가 없어서 반전세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 5억 살았는데 한 내가 5% 또는 뭐 15% 정도 올려줘야 될 때, 올려줄 돈이 없을 때 집주인과 협상을 해서 보증금 이대로 두고 내가 월세 좀 올려드릴 테니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월세 시장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전세에 수반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전세 물건 많고 매매 물건 많은 시장이 외면하니까 이것도 역시 하락을 할 거다. 가격 하락. 그래서 요 2개 시장은 투자하면 안 됩니다. 내 집 마련은. 그런데 어떤 지역 같더니 전세 매물은 없고 월세 매물이 있거나 전세 매물이 있고 절세 매물이 없거나, 그런데 여기는 매매 물건은 좀 나와 있어요. 전세 수요가 많나 보다. 그래서 매물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매매 물건, 매도 물건은 좀 나와 있어요. 여기는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전세 물건이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매매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러면 갭 투자하기가 좋아요. 왜? 전세값을 가만히 있고 전세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가 오르겠죠. 이런 데는 2가지로 나눠져요. 여기에서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과거에 수지 이때 2009년 10년에서 경기도 쪽에서 이런 현상이 많았다는데, 전세값은 높은데 매매값이 잘 안 오르고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갭이 적어요. 그래서 홀라당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팔리지도 않고 계속 꿈틀거리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시장은 가격이 안 오를 시장이니까 샀다가는 내 돈 본전 건지기가 힘들겠구나. 그래서 죄다 전세로 가는 거예요. 전세로. 그래서 전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은 없고 살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 물건들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2개로 나눠진다고 했죠. 하나는 인기가 좋은 지역이다 보니 전세 수요가 있고 매매 물건은 좀 나와 있어서 너무 고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자금을 만드는 동안
보합세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보합세가 유지되는 시장이 있어요. 이것은 인기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세 매물은 없고 매매 물건만 나와 있는 데는 가격 하락이 유력한 지역들이 많다. 그래서 서울의 중심권에는 보합세를 유지할 거고 서울의 밖에 있는 멀리 있는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많이 두드러질 거다. 그래서 매물 많이 나오고 전세 매물이 없는 이유는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전세를 살다가 돈 좀 모아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좋아지면 대출 좀 규제 풀리면 사야지 하고 대기를 하려고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근데 매매는 절대 안 해. 그러니까 매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위험한 시장이니 함부로 하지 말고 잘 검토를 해서 적어도 전문가의 좀 상담을 받아서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지 없는 지역이지 이 보합이 나중에 상승으로 이어갈 건지를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지역 갔더니 전세 매물은 있는데 월세는 없고 진짜 화세 매물이 없어요. 이것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입니다. 자, 전세 매물이 나와 있는데 내가 살려고 하는 매물이 없어. 이런 데는 투자를 해놓고 전세를 내놓고 그냥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아니면 나중에 내 아들이 들어와서 살아야지. 이런 데죠. 미리 선점 투자를 해놓은 분들이 많아요. 이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죠?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 하면 그런 데가 좀 많아요. 가격은 오르는데 당장 내가 들어가서 살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세를 놓았다가 나중에 재건축 끝나고 나면 들어가야지 아니면 다 자금 마련해가지고 들어가야지 하는 지역들이죠. 그래서 전세 물건이 있고 월세 물건도 있는데 매매 물건이 없는 지역 또는 전세 물건 없고 월세로라도 세를 놓는데 매매 물건이 없는 지역 여기는 가격이 상승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통해서 이 전세를 투자를 해놓고 전세를 내놓는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은 아무래도 노후도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전세가 잘 안 나갈 수 있죠. 깨끗한 환경에서 전세 세입자들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은 하는데 일단 매물들 임대 매물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투자를 하면 좋지요. 그래서 미래가 전망이 밝은 지역들이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내 집 마련을 애쓰시는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주거와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살겠다, 투자를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부자 못 된다고 했죠. 비록 내가 지금 내 집 마련하고 미래를 좀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주거의 좀 품질은 낮추고 투자를 좀 높여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런 분들은 이 3번 계열에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갔더니 전세 매물도 없고 월세 매물도 없고 매매 물건도 없어. 여기는 완전히 매물 품귀 지역이죠. 이런 데는 가격이 이미 폭등해 있거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명품 주거 지역이거나 투기 지역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매우 물건 구하기도 힘들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이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가 좋은 물건을 하나를 마련하려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됐죠. 또 3, 4년간 조정받으면서 가격이 또 오르겠죠. 과연 조정받는 시간에 오를 놈이 있고 내릴 놈이 있고 보합세 갈 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요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지금이라도 조정기에도 사야 될 지역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고 여유 자금 살지 은행 이자가 3%를 준다 하더라도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이런 지역의 가격 상승이 은행 이자보다는 몇 배에서 몇십 배 정도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런 시기에는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논리적 숙고를 해야 할 시기이다. 그리고 좀 정말 좋은 멘토 만나가지고 한 번 정도 상담도 해보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